식은땀을 흘리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잠에서 깨어나는 반복되는 악몽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잠시 어두운 미로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출구를 찾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같은 악몽이 당신을 다시 시작점으로 끌어당깁니다. 갇혀 있다고 느끼지만 만약 이 미로가 감옥이 아니라 지도라면 어떨까요? 깊은 치유로 이끌어주기 위해 당신의 정신이 만든 지도라면요? 이 영상에서는 윤기 어떻게 당신의 반복되는 악몽이 실제로는 당신을 치유하려는 정신의 절망적인 시도라는 것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현대 신경과학이 마침내 80년 전 그가 옳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는지를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과학이 마침내 융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꿈을 통해 정신적 균형을 회복하는 정교한 내면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로버트 스틱골드의 혁명적인 연구는 융을 단순히 확인한 것을 넘어 당신의 악몽의 정교함에 대해 당신을 놀라게 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융은 이미 80년 전에 이를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신경과학은 마침내 윤기 환자들에게서 임상적으로 관찰했던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꿈은 우연이 아니며 단순한 트라우마의 재현도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내면에서 치유가 필요한 무언가를 간절히 알리는 정신의 비상 신호입니다. 융이 발견한 악몽 반복의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이 어떻게 당신의 마음과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융은 꿈의 보상 기능이라는 혁명적인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프로이드가 꿈을 주로 억압된 욕망의 표현으로 여긴 것과 달리 융은 훨씬 더 정교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이 심리적 균형 시스템으로 작동하여 일방적이거나 불균형한 의식적 태도를 보상한다고 믿었습니다. 잠시 멈춰보세요. 악몽에서 깨어나 무언가가 당신에게 말하려 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융은 이런 감각이 편집증이 아니라고 발견했습니다. 이는 당신의 무의식이 문자 그대로 당신과 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의식적 마음을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고 상상해 보세요. 낮 동안 당신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성격의 중요한 측면이나 삶의 상황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꿈은 당신의 심리적 배의 균형을 계속 재조정하려는 배의 평형추와 같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여러분은 이미 가장 강렬한 악몽이 실제 삶에서 마주하기를 피하고 있을 때 정확히 발생한다는 것을 눈치챘나요? 최근 하버드 연구는 정확히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렘 수면 중 뇌가 단순히 기억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정적,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복되는 꿈은 의식적 마음이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지속적인 불균형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악몽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꿈을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몇 번이나 애써보셨나요? 융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무의식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대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꿈들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반복되는 꿈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치료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무의식이 끊임없이 맞춤형 치유책을 건네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그저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증된 발견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탐구하기 전에 융의 심오한 통찰이 소셜미디어에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틱톡에서 유행하는 섀도우 워크 한번 들어보셨나요? What's a shadow walk?
해시태그에만 23억 뷰가 넘습니다. 사람들이 마침내 융의 섀도우 워크를 알아가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공인된 치료사들이 이 트렌드에 대해 긴급 경고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홍보되고 있는 섀도우 워크는 사실 사람들의 심리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융의 섀도우 워크는 30초 짧은 동영상에서 배우는 주말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깊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과정으로 자격 있는 전문가의 지도와 관련된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5초 동안 눈을 감으세요.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읽으며 깊은 감정적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시도한 횟수는 몇 번일까요? 융은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올바른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융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기술을 개발했으며 스스로도 의식 없이 무의식에 깊이 들어가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사람은 꿈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하지만 모든 이가 이 각성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틱톡의 섀도워크 트렌드로 인해 전문적인 치료를 독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세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융의 본래 의도와는 거리가 먼 피상적이고 부족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유튜브 튜토리얼 하나로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반복되는 꿈은 무의식의 내용에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미 상징적인 부호로 내용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미묘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깊이 있는 지식과 가급적 전문가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 무의식적 자료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융의 진정한 분석이 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 밝혀내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융의 연구를 단순히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융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과학자들이 마침내 융의 반복되는 꿈에 대한 주장을 입증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연구자들은 융이 임상적으로 관찰한 반복되는 꿈 패턴에 대해 최초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5년간 되풀이되는 악몽의 숨겨진 의미를 마리아가 드디어 깨닫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마리아와 같은 이들 중 73%가 자신의 악몽이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는 순간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5년 안의 악몽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연구 참여자 중 한 명인 마리아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5년 동안 병원에서 길을 잃은 똑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융 심리학 방법론으로 그녀의 꿈을 분석한 결과 반복되는 병원 장면은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깊은 걱정과 미해결된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마리아의 꿈이 융이 오래전에 예견했던 특정 심리적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연구는 마리아의 꿈과 같은 꿈들이 융이 수십 년 전에 예견했던 특정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분석 심리학 저널에 실린 이 연구는 전 세계 만여 개의 꿈 보고서를 분석해 융의 임상적 관찰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패턴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반복되는 꿈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 이면에는 명확한 구조와 논리, 그리고 체계적인 지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융의 집단 무의식 원형 이론을 뒷받침하듯 문화권을 넘어 일관되게 나타나는 7가지 핵심 반복 꿈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꿈의 패턴들이 심리적 성장의 특정 도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추격 꿈은 사람이 자신의 억압된 내면을 마주하기를 꺼릴 때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낙하 꿈은 통제력 상실이나 해결되지 않은 삶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정말 혁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융중의 기법을 사용해 반복되는 꿈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6개월 내에 73%의 해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무의식의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꿈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무의식은 꿈의 상징과 이야기를 통해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꿈은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을 가슴에 올려놓으세요. 당신의 호흡을 느끼세요. 이것이 바로 윤기 꿈의 지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했던 다리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양리학적 접근과 완전히 다릅니다. 전통적 접근은 종종 단순히 꿈을 억제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치 불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연기 감지기만 끄는 것과 같습니다. 융의 꿈 이론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적 실천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수십 년간의 임상 관찰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탄탄한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윤기 개발한 가장 혁명적인 기술을 안전하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매우 세심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윤기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을 조절하는 방법을 발견했지만 부적절하게 적용하면 심각한 심리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윤계의 가장 정교한 심리학적 기법 중 하나는 아마도 능동적 상상력일 것입니다. 그는 이를 꿈의 지속적 탐구, 반복되는 꿈에서 나타나는 내러티브와 상징들을 의식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꿈을 기억하고 지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꿈의 환영적 인물들과 대화하고 상징적 환경을 탐험하며 심지어 꿈의 내러티브 흐름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참여자로서 꿈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는 단순한 시각화나 의도된 환영이 아닙니다. 윤근 안전 프로토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융의 기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무의식의 영역을 통제하거나 조작하려 하지 말고 진정한 존중과 탐구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기술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의식적이면서도 이완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의 반복되는 꿈 장면을 상상 속에서 다시 불러오되 이번에는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꾸고 있다면 도망가지 말고 멈춰서 그 존재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무엇을 원하나요? 융의 한 환자 아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늑대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꿈속에서 고개를 돌려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늑대는 그녀의 부재 중인 아버지로 변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다시는 그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종종 나타나는 답변들은 깊이 있게 계시적입니다. 추격자는 당신이 외면했던 자신의 한 단면, 숨기고 싶었던 특성 또는 맞닥뜨리기 두려웠던 내면의 두려움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꿈의 이미지는 말 그대로 당신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혼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던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 기술로 수십 년간 깊이 새겨진 트라우마를 치유한 놀라운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한 환자는 20년 넘게 같은 어두운 밀에 갇혀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능동적 상상을 하면서 그녀는 이 미로가 자신의 통제적인 어머니와의 관계를 은유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꿈속에서 모성적 인물과 맞서 건강한 경계를 그었을 때 그 끔찍한 악몽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그 미로 안에 그려보세요. 꿈속에서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인물에게 가장 먼저 던질 질문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눈을 감으세요. 당신이 최근에 꾼 마지막 악몽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악몽을 마음에서 밀어내는 대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만약 그 두려운 인물이 말할 수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꿈에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느껴보세요. 걷고 있을 때 깊은 생각에 빠져 완전히 자신의 내면에 몰두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능동적 상상의 자연스러운 형태입니다. 융은 디지털 방해로 가득한 현대 사회가 우리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내적 대화 능력을 단절시켰다고 믿었습니다. 융의 침묵과 내성적 성찰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이 디지털 해독에 관한 현대 연구와 얼마나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흥미롭습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침묵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과 관련된 뇌 영역에서 현저히 높은 활동성을 보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세 가지 것이나 사람을 적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세 가지 것이나 사람을 적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세 가지 것이나 사람을 적어보세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답변들이 나타나도록 하세요. 이들은 당신의 반복되는 꿈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인물들일 수 있으며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거나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곳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려 합니다. 능동적 상상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는 당신의 꿈의 상징적 지혜를 가이드로 사용하여 내면의 삶의 현실에 용감하게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기 당신을 당황하게 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낯선 사람들이 당신과 정확히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나 유사한 상징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반복되는 특정한 세부 사항과 함께 실질적으로 동일한 꿈의 이야기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고, 현대 연구는 이것이 단순한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심리적 현실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최근에 꾼 마지막 악몽은 무엇이었나요? 길을 잃거나 쫓기거나 중요한 무언가를 잃는 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융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젯밤에 정확히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연구는 30개국에서 5만 개 이상의 꿈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특정 꿈의 내러티브가 만약 단순한 우연이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빈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알몸인 꿈, 시험에 늦는 꿈, 이빨이 빠지는 꿈, 날아다니는 꿈, 이러한 주제들은 거의 모든 인간 문화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꿈에 대해 소름 끼치는 무언가를 발견할 준비가 되었나요? 하지만 여기 정말 매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원형 상징들은 보편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진화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야생 동물을 포함했던 추격 꿈은 이제 종종 통제 불능의 자동차나 악의적인 기술을 포함합니다. 원형은 같지만 문화적 외피는 적응됩니다. 이는 개인적 경험을 초월하는 인간 정신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당신의 반복되는 꿈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인간 조건의 보편적 도전과 지혜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추격당하는 꿈을 꿀 때 당신은 개인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인간이 위협과 회피를 처리하는 근본적인 패턴에 접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꿈을 꿀 때 당신은 초월과 자유의 보편적 원형에 연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윤건 이러한 원형적 패턴을 꿈에서 의식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개인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인간 의식의 집단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개인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무의식의 내용을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각 개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체 인류에 대해 같은 과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반복되는 꿈 중 얼마나 많은 꿈이 영화, 책 또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발견하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나요? 어떤 꿈의 이미지들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삶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는 초자연적이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정신이 더 광범위한 심리적 패턴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꿈은 동시에 깊이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에 대한 연구는 왜 특정 치료 기법이 매우 효과적인지에 대한 놀라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꿈에서 원형적 상징을 다룰 때 당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유사한 도전을 극복해온 수천 년의 지혜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과 몸 사이의 단순한 연결은 윤기 집단 무의식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다리입니다. 만약 제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심리학 센터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발견한 보편적 패턴에 대한 이해가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주요 심리학 기관들이 이러한 발견을 인정하고 융의 꿈 이론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융의 꿈 이론에 대해 주요 심리학 기관들이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융 연구소는 2024년 임상꿈 분석에 특화된 2년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퍼시픽 대학은 적극적 상상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부 기관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끌 치료사들을 교육하는 훈련센터입니다. 왜 지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기존의 불안, 우울증, 트라우마, 치료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은 증상을 억제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근본 원인을 다루지 못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행동 변화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복합적인 트라우마가 저장된 심리의 더 깊은 층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들은 이 깊은 영역에 직접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꿈들은 자연스럽게 정신에 의해 생성되며 양리학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고 이성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통찰을 전달할 수 있는 상징적 언어를 제공합니다. 사라 톰슨 박사가 내게 소름 끼치는 말을 했습니다. 꿈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을 치유의 메시지로 듣기 시작하는 순간 수년간 갇혀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를 찾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는 복합 트라우마 치료에 특히 중요합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종종 기존 치료에 저항하는 반복되는 악몽을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몽들을 제거해야 할 증상이 아니라 무의식의 귀중한 소통으로 접근할 때 종종 치유의 자원으로 변모합니다. 내일 아침 수년간 너를 괴롭혀온 그 악몽이 마침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깨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융연구소의 시범 프로그램에 따르면 능동적 상상을 통해 악몽을 다룬 PTSD 환자의 68%가 6개월 후 증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표준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34%와 대조적입니다. 만성 불안, 반복되는 악몽 또는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사람들은 악몽을 단순히 침묵시키려 하기보다는 그 꿈의 지혜를 존중하는 접근법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임상적 혁명은 인간 정신에 대한 더욱 전체론적인 이해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증상을 교정해야 할 결함으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해야 할 메시지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증상을 교정해야 할 결함으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해야 할 메시지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류 기관들이 이러한 접근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신 건강에 있어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작점에 서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복되는 당신의 꿈은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치유와 성장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의 삶에 정말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제 당신은 악몽을 치유의 동맹군으로 바꿀 수 있는 3가지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반복되는 꿈들이 징벌이 아니라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긴급한 메시지라는 이해. 둘째, 융중이 옳았다는 과학적 검증. 당신의 정신에는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일하는 지능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것. 셋째, 권위 있는 기관들이 이러한 기술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로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꿈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하기 시작하세요. 그것들을 잊으려 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침대 옆에 꿈일기를 비치하세요. 반복되는 꿈을 꾸었을 때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꿈의 내용과 상징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에 어떤 측면들이 있는지 기록하세요. 둘째,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것을 바탕으로 혼자서 깊은 심리적 작업을 하고 싶은 유혹을 뿐만 아니라 저항하세요. 트라우마, 만성 불안 또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융심리학적 접근법을 훈련받았거나 최소한 꿈 분석에 익숙한 치료사를 찾으세요. 셋째, 반복되는 꿈들이 처벌이나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치유의 시도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는 당신의 심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성장과 치유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악몽을 적으로 보는 대신 스승으로 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당신의 꿈에서 가장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정확히 당신에게 필요한 치유의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기억하세요. 윤근 우리의 심리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은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복되는 꿈을 꾸고 있다면 이는 당신이 이미 그 꿈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는 필요한 자원을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반복되는 꿈은 당신 정신의 비상경보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려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윤기 개발한 프로토콜이 있으며 이는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비밀로 유지하며 가장 발전된 환자들과만 공유했던 너무나 강력한 기술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침묵을 깨고 융이 어떻게 악몽을 치유적 자각몽으로 변화시켰는지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환자들이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반복되는 꿈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했던 완전한 4단계 프로토콜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필요합니다. 댓글에 한 단어만 공유해 주세요. 최근 악몽에서 가장 인상적인 상징을 말입니다. 물, 어둠, 추격,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하세요. 다음 비디오들에서는 융의 완전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상징들을 분석할 것이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당신과 정확히 같은 원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악몽이 독특한지 아니면 인류의 보편적 패턴에 연결되어 있는지 발견할 기회입니다.